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박종진입니다. 일단 물리해양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 로봇을 이용을 해서 해양 관측하고 연구, 기후변화 연구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사과정 대학원 때부터 로봇을 활용해서 해양을 관측하고 해양을 탐구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처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됐던 아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활용이 되고 있던 로봇인데, 거기에 날개를 붙이면 이제 스스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미 이제 그 같은 개념으로 글라이더가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안 돼서 바로 알게 됐고, 그래서 아고 플로트를 이제까지도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을 하면서 이미 글라이더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졸업을 하고 미국 우주해양연구소에 이제 취업을 해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플로트 연구도 하지만 이제 글라이더를 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2009년 때부터 수중 글라이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장비가 이제 수중 글라이더라고 하는 그 해양 관측 로봇입니다. 지금 안 붙어 있지만 이쪽에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크루즈 미사일처럼 날개가 있는 미사일 있죠. 크루즈 미사일처럼 생기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는 크루즈 미사일로 오인하는 경우도,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 여기 구멍이 좀 뚫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들어가는 데. 그래서 여기 이쪽에 이제 부력 엔진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물을 밀어냈다가 그러니까 넣었다가 하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물보다 무거워지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제 배터리가,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두 군데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배터리는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앞뒤로 움직이면, 앞으로 움직이면 앞쪽이 무거워지겠죠. 그럼 앞쪽이 무거워지면 글라이더가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되고, 뒤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고개를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세를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까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과학 센서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해양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온이라든지 염분이라든지 식물 플랑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안에는 아까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배터리 위에 이제 메인보드, 그러니까 이 글라이더의 두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글라이더가 물속에서는 전혀 통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죠. 자유운항 시스템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꼬리 날개, 그 방향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방향타가 움직여요. 그 방향타가 이렇게 비행기의 뒤에 꼬리 날개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꼬리 날개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내부에는 그 공기 주머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층에 글라이더가 올라왔을 때는 위성이랑 통신을 해서 저희 쪽에 이 상태 데이터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명령을 전송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 안테나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테나가 인공위성이랑 잘 통신을 하려면 바다 위로 충분히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표층에 올라왔을 때는 공기 주머니에 공기를 불어넣게 되면 얘가 더 위로 이렇게 잘 떠올라서 통신을 잘 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글라이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글라이더는 하이브리드 글라이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글라이더 추진 체계가 기본적으로 부력을 이용을 해서 글라이더처럼 활강하는 형태로 이동을 하지만, 유사시에는 프로펠러를 돌려서 그냥 어뢰처럼 이동할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 프로펠러를 장착할 수 있는 파트가 있어요. 저희도 프로펠러가 따로 있는데 장착은 지금 안 돼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부력 엔진만으로 활용을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펠러를 작동시키면 그 작동시키는 순간 배터리가 금방 다 닳아버리기 때문에 원하는 임무를 다 수행할 수가 없어요. 수중 글라이더는 선박에서 관측하는 여러 변수들이나 아니면
바다에서 관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거의 대부분 수중 글라이더에서부터 자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수중 글라이더 활용을 해서 연구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수중 글라이더를 우리나라 해역에 혹은 우리가 관심 있는 해역에 보다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무인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관여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료의 품질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고 그것을 좀 좋은 품질의 데이터로 만들기 위한 기술, 이런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해양을 이해하거나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용도로 연구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어떤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제 바다가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지, 바다의 순환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태풍이 지나가면서 바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바다에서부터 태풍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이동하는지, 이런 연구들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 글라이더의 장점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선박으로 관측을 할 때는 이제 그 선박을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측 자료 자체를 되게 공간적으로든 혹은 시간적으로든 되게 띄엄띄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거의 한 100년 동안 해양 데이터들이 바다를 자세하게 보지 못하는 데이터가 얻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글라이더는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인류가 접하지 못했던 굉장히 자세한 바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들은 그런 작은 규모의 현상들, 그리고 이 작은 규모의 현상들이 기후변화나 아니면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현상들, 그런 현상들을 위주로 연구를 앞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기후변화가 심하게 우리한테 체감이 되고 있는데, 특히 남극해 같은 경우에 해빙이 빠르게 녹고 있어요. 바다와 접해 있는 얼음이 빨리 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바다에 어떤 과정, 어떤 기작이 있어서 얼음을 더 빠르게 녹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해빙 아래에 어떤 관측이 되게 중요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빙 아래까지 들어가서 관측할 수 있는 어떤 장비가 이 수중 글라이더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남극해의 연구까지도 저희가 확장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사실, 그리고 너무 최근에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채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에 되게 놀랐고, 그리고 조금은 바다가 좀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하는 것들을 사실 학교에서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배우지 못하는 것들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다의 현상이라든지 이제 변화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체험하기는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체험이 교육의 중요한 파트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양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들이 비단 중고등학교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을 해서 성인이 됐을 때도 바다에 대한 인식에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바다의 중요성이나 바다의 필요성, 바다의 자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를 되게 종종 많이 제가 느끼거든요. 특히 뭐 해양학이다 그러면 물고기를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수산학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양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좀 중고등 학생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들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걸 알아야 이 무인 로봇이나 수중 글라이더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우리 지구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